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입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과 충격적인 발언들이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유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시어머니와 처음 마주했던 순간은 결혼 직후였습니다.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첫날, 어머니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 주시는 게 고맙고 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어머니께서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한 여성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애가 우리 아들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집 딸이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근데 그 애보단 내가 더 나아서 보여준 거야. 그 순간 웃어야 할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저를 칭찬하시려는 말씀이었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만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며느리에게 굳이 아들과 연이 닿았을지도 모를 다른 여자의 이야기를 꺼내며 비교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대화였을까요?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났다면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런 말씀은 이후로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정말 인기가 많았다면서 시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흥미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어. 이런 말씀은 흔히 부모님들이 자식 자랑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시댁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께서 반찬을 챙겨주신다며 시댁에 들르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는 잠깐만 기다려봐.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커다란 쇼핑백을 꺼내 들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편지들, 향수 세트, 그리고 몇 장의 사진까지요. 그 중에는 남편의 예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꺼내 들고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얘가 전에 사귀던 애야. 참 예쁘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알겠지? 발렌타인데이만 되면 초콜릿 박스가 한가득 쌓였었어. 너는 진짜 대단한 남편을 잡은 거야.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입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지만 어머니는 제 표정이나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이 나신 듯 쇼핑백 속 물건들을 하나둘 꺼내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거 봐라. 여자들한테 이런 선물도 받고 저런 편지도 받았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직접 봐라. 남편의 과거 연애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며 남편의 인기를 강조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옛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말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작은 생채기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뭔가를 보고 있는 걸 보더니 다가와 쇼핑백 속 물건들을 확인했죠.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왜 다시 꺼내셨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명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시더니 조금 서운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추억 삼아 놔둔 거지 뭐. 너도 참 결혼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남편이 어머니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고 어색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쇼핑백을 걷어들고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정리할 테니까 이런 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힐끔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너 잘났다고 자랑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그 순간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쇼핑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저와 어머니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의 행동과 말씀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를 위해 어머니께 직접 말을 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멈추실까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이후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죠. 한 번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남편한테 계속 옷을 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옷에 관심이 없다며 단호하게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민망할 것 같아 남편 대신 어머니 편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건데 받으면 좋잖아. 어머니 마음이잖아.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듣자마자 사나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시더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제 머리를 꿀밤 치듯 세게 때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챙겨주면 되잖아. 내가 잘해.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넘기려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어머니는 종종 제 머리를 만지작거리거나 툭툭 치시는 행동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무리 장난스러운 의도라고 해도 이런 행동이 불쾌하다는 건 분명했는데 어머니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어머니가 제 머리를 툭 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은 어머니께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한테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인데 이런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뻐서 쓰다듬어 준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니? 너무한다, 정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예뻐서 쓰다듬었다고 하셔도 그 행동에는 감정이 실려 있는 듯 했고 저에게는 분명히 불쾌하고 선을 넘는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 했고 오히려 서운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친정집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는 너는 얼굴이 작은 편이야 라고 하셨지만 곧이어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너희 엄마는 머리가 참 크더라. 내 동생은 쌍꺼풀 수술하면 좀 나아질 텐데 그 집은 왜 그렇게 외모가 다 다르니?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 친정을 모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집을 니네 엄마네 집이라고 표현하며 존중 없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드린 선물의 둘째 여자친구는 이런 때에 꼭 선물을 주더라. 그 애는 참 살갑고 센스 있어라며 비교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 특별한 날마다 용돈과 선물을 챙겼는데도 말이죠. 이런 비교는 저를 더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들을 떠올리면 끝도 없을 만큼 많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셨을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고 했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이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늘 제 편을 들어주며 중재를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던 말들이 점점 더 날카롭고 불쾌한 방식으로 변했고 행동으로도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점점 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어머니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아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이런 중재가 쌓이면서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아침을 맞이하던 중 남편과 제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일정이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다가오셨습니다. 니네 둘이 소근거리지 마. 내가 불안해서 미치겠다. 당황한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 예전엔 나한테도 잘했는데 이제는 너만 챙기잖아.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가 알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은 분명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챙기려 노력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전혀 다르게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저를 향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대한 자격지심 어린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내 친정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니네 집은 왜 이렇게 연락도 없고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봐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친정과 시댁의 관계는 그저 연락이 적은 수준일 뿐이었습니다. 친정이 시댁을 무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저희 가족은 시댁과의 교류를 존중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자격지심은 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살갑게 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살갑게 굴지 않니? 내 아들한테는 살가우면서 넌 왜 나한테 그렇게 무뚝뚝하니? 그 말은 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모두 무시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어머니야말로 아내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안 돼요? 아내도 어머니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남편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는 듯 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한 건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가족끼리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거 아니니? 그럼 나는 너희들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어야 하니? 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편에게 자존심 상하게 할 말이나 전 남자친구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제 말에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그래, 내가 미안하다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럼 나는 너한테 말 한마디 편하게 못하겠네. 가족끼리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 자리에서 더 이야기를 이어가 봤자 결론이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너무 심하시네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챙겨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 얼마나 마음을 썼는데 이렇게 날 두고 가겠다는 거야? 정말 너무한다. 그날의 사건은 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풀어보려던 작은 희망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제게는 감정적인 소모와 피로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그로 인해 남편 역시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중재자로서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지만 갈등이 반복될수록 그의 노력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해외 파견 근무가 결정된 겁니다. 몇 년간 해외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댁과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거죠. 출국을 앞두고 저희는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감정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니네들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오죽하면 죽고 싶었겠니?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저는 이 말이 진심이길 바랐습니다. 떠나기 전에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다는 의도일 거라고 믿고 싶었죠. 식사가 끝난 뒤 아버님과 남편이 먼저 밖으로 나가셨고 저와 어머니만 테이블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께서 제 손목을 잡아당기시며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효자였던 아들이 완전히 변했어. 나만 바라보던 아들이 이제 너만 챙기잖아. 그게 화가 난다고. 너 아들한테 속닥거리면서 우리 사이 이간질하지 마. 그리고 이 얘기 아들한테 일러바치기만 해봐. 그 말은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과 말투는 더 이상 화해를 원한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 경악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침착하려 애쓰며 어머니의 의도를 이해해보려 했지만 결국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도가 지나쳤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이제는 정말 선을 그어야겠어. 그날 남편과 저는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제가 먼저 어머니께 연락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것입니다. 둘째, 시댁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남편이 전적으로 챙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철저히 남편을 매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두며 제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없지만 남편을 통해 여전히 서운함을 표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간단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애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이 늘 제 편이 되어 주었다는 점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 상황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와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제 자신과 남편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자 합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더 단단해진 우리의 관계를 바탕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